이목집중 화제 만발. 한 주 동안 뜨거웠던 핫한 소식들. 알찬 정보로 건강 레벨 올리고 핫뉴스 브리핑. 핫 의학계의 핫한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핫뉴스 브리핑.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올겨울 독감과 감기가 정말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 독감 대유행과 함께 독감 합병증으로 인한 2차 폐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렴 초기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폐렴을 방치해 심해지면 폐혈증, 쇼크,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 2차 폐렴을 막기 위한 팁, 독감이나 감기를 오래 앓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꼭 찍어보시기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응급실을 찾는 낙상 환자의 36%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빙판길, 눈길, 빗길, 욕실 다 조심하셔야겠지만 자주 넘어지고 발목이 약한 사람은 평소 발에 이것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자두씨 볼까요? 발에 이것이라면 발의 힘 아니면 발의 크기? 뭘까요? 발의 크기. 네, 발에 맞는 신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발에 맞는 신발 그럴까요? 과연 자 정답은요 바로 발의 접지력을 키워라입니다. 아니 접지력이라고요? 이게 사람 발에 뭐 낙지나 오징어처럼 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접지력을 어떻게 키우나요 이거? 아유 자두씨 발에도요 오징어 빨팔만큼이나 강력한 접지력이 분명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베이징대 연구에 따르면요. 핑크 소음을 들으면 깊은 수면에 도달할 확률이 45% 높아지고 실험 참가자의 75%가 핑크 소음을 들었을 때 더 잘 잤고 기억력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이 핑크 소음을 듣고 잔 다음 날 기억력이 3배 이상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숙면과 뇌 건강을 돕는 핑크 소음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잠시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3년 건강보험약품비 지출 10개를 발표를 했는데 혹시 우리 MC들은 대망의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대망의 1위 정답. 네. 감기약이겠죠. 감기약. 감기는 누구나 걸리니까요. 네, 감기약도 가능할 것 같고 저는 네. 요즘 당뇨 환자가 늘잖아요. 국민 6명 중에 1명이 당뇨라고 하니까 당뇨병이야?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두통약이나 진통제죠. 왜냐면 아프면 일단 통증부터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염, 진통제 확실합니다. 와우, 근데 이 중에 정답이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1위는요 고지혈증 약이었습니다. 지출 상위 10개의 성분은요 고지혈증 치료제, 뇌기능 개선제, 항혈전제, 치매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등 대부분 만성질환 관련 약제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난 25년간 가장 많이 팔린 약이 고지혈증 약이라고 합니다. 고지혈증인 분들 이렇게나 많은 건가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하나같이 흥미로운 뉴스들이네요. 저는 그 핑크 소음도 좀 기대가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독감 합병증 2차 폐렴을 주의하라. 올겨울에 역대급 독감이 유행 중인데 통증으로 고생들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합병증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모 가수의 그 아내분이 갑자기 여행 중에 그 독감의 후유증으로 폐렴으로 갑자기 사망한 뉴스 들어보셨죠? 네. 통상 한 2세 이하라든지 65세 이상 또는 뭐 장기 요양 시설에 거주하시거나 이제 만성 질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독감 합병증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바이러스 자체가 폐렴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독감 바이러스가 이 기관지 손상을 쉽게 유발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세균성 폐렴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독감을 정말 뒤끝 장렬이라고 늘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아까 우리 그 연예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받았지만은 2차적으로 생긴 폐렴의 경우는 또 항생제를 또 추가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적절한 치료가 좀 늦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히 잘 치료받지 않으면 젊은 분들
내 경우도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고령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사실 폐렴 때문인 경우가 많대요. 얼마 전에도 이제 조문 다녀온 친구가 그 90 넘으신 아버님이 결국에는 그 독감으로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중요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암, 심장 질환에 이어서 3위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 통계 중에서는 약간 흥미로운 소견이기는 하고요.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이런 위험이 높으신데 독감이 걸렸을 때 폐렴으로 진행할 위험도 높고 폐렴이 생긴 다음에 사망이나 합병증 위험도 높으십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잘 생기고요. 또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동반 질환이 많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폐렴 같은 경우에 이게 합병증과 폐혈증 이렇게 막 넘어가기도 해서 더 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폐렴이 무서운 이유가 폐혈증 때문이고 이게 뉴스에 보면 폐렴으로 사망하셨다는 이유가 정확하게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폐자가 썩을 폐자예요. 말 그대로 피가 썩는다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에서 나온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들어서 심각한 장기의 다발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소위 면역력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이 균들이 몸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폐혈증의 50%나 차지하는 원인이 바로 폐렴이고요. 폐렴 중에서도 가장 흔한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가장 그런 치명적이고 독성이 강해서 뇌나 혈액으로 아주 빨리 이렇게 침범을 하는데요.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에 이런 폐렴에 의해서 폐혈증이 생기면요. 무려 60%가 넘는 사망률에 이르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나 독감을 오래 앓은 분들은 이것을 꼭 찍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독감, 합병증, 2차 폐렴주의, 독감을 오래 앓았다면 이것을 찍어보세요.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흉부 엑스레이입니다. 간단한 건데. 흉부 엑스레이. 네. 사실은 요즘 감기, 그죠? 독감, 폐렴 처음에 증상이 되게 비슷하고요. 그래서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의외로 이렇게 검사를 좀 머뭇거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처럼 유행할 때는 이제 찍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특히 이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원래 독감이나 폐렴은 굉장히 열이 나는데 어르신들은 열이 거의 안 나고요. 또 기침을 할 수 있는 그 근력이 없기 때문에 기침 가래도 잘 나오지 않아서 심지어는 그냥 기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냥 입맛이 없는 정도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애매하면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바로 엑스레이를 이 과잉 검사가 아니니까요. 꼭 찍어 보시는데 그래서 찍었는데 자 오른쪽하고 왼쪽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냥 감기인데 좀 오래 가서 찍은 엑스레이. 이건 개인적으로 제 사진입니다. 네, 제 엑스레이인데 예쁘게 가운데 복주머니처럼 심장이 보였는데 폐렴 환자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까만 게 폐고 이제 가운데 하얀 게 심장인데 이 폐랑 심장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아하. 네,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여기에 이제 폐 안에 고름이 가득 차 있는 고름이요? 네, 그렇죠. 이제 이 그런 균과 싸워서 진 그런 고름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특히 고령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폐렴이 오래 가거나 재발한다면 혹시 숨어 있는 폐암의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넘어서서 폐 CT까지도 찍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주 넘어지고 발목이 약한 사람 발에 접지력을 키워라라는 뉴스였는데요. 아까 정웅 아나운서께서 자두 씨 발에도 이 접지력이 있죠, 있다, 있죠. 찾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 건가요, 그게? 아이고 참나 제가 뭐 괜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발에는 아주 발의 중요한 능력이죠. 접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생소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접지력 하면은 아마 자동차 타이어를 네.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타이어의 접지력이 좋으면 위급 브레이크가 상황에서도 잘 그렇죠. 밟히죠. 잘 제어가 잘 되는 거고 네. 만약에 타이어가 많이 마모가 되면 제어가 잘 되지 않고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는 악력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발이 바닥을 잡는 힘, 바로 접지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접지력이 좋으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도 이렇게 지탱을 하고 균형을 잡고 버틸 수가 있는 거고요. 접지력이 나쁜 발은
생각보다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다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접지력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접지력 뭐 타이어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뭐 이게 뭐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이게 접지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발에 이게 밋밋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접지력의 핵심은 바로 발 안에 있는 근육에 있습니다. 아. 누구에게나 발 안에는요, 이렇게 이 모형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빨간 근육이 아치 밑에 빨간 근육이 이렇게 도톰하게 있습니다. 발바닥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빨간 근육이? 그렇죠. 이 뒤꿈치에서 앞꿈치 사이 이 오목한 공간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우리가 유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요. 네. 유도 선수들은 비슷한 체형의 일반인에 비해서 이 발 근육이 아주 크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와.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아주 강한데요. 아무래도 넘어가지 않고 또 상대를 저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발의 근육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운동할 때 상체, 하체 운동하고 뭐 종아리까지는 운동을 하지만 발바닥 운동은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발 안에 있는 내재근, 이 풋코어 근육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발바닥 근육의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족들이라면 근육 중요한 거는 아실 텐데 우리 이제 발바닥 근육도 길러봐야 되는 거네요. 네. 대단한 방송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풋코어 근육은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 그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 건강에 중요한 건데요. 이 풋코어 근육이 위축되면 우리 나이 들면은 근감소증 다 걱정 많으시잖아요. 이 발에 있는 풋코어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풋코어 근육이 이렇게 얇아지면 이렇게 아치가 점점 지탱하지 못하니까 아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발, 이건 건강하지 않은 그렇죠. 발 비교인 거예요. 네. 아치가 있는 발, 아치가 없는 평평한 발. 네,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치가 낮아지는 평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족저근막에 스트레치 그 무리가 많이 가면서 족저근막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쉽죠. 또 우리가 발의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발 근육을 튼튼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